안녕하세요. 차윤환의 건강TV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유산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뱃속에서 나와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변을 봅니다. 그걸 초변. 그 초변 속에서도 균을 검출해 보면은 유산균이 검출이 돼요. 이 얘기는 뭐냐? 어머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어머님에게서 유산균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온다는 거죠. 유산균이라고 하는 게 참 좋죠. 이런 유산균들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야 굉장히 다양합니다. 장을 좋게 하고, 장을 좋게 하니까 소화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되니까 영양소 섭취가 잘 되고, 영양소 섭취가 잘 되니까 잘 자라고, 아울러 면역력도 올려주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유산균이 갖고 있죠. 하지만 도대체 내가 어떤 유산균을 먹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난 별 효과 없던데? 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시중에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불리는 이 많은 제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골라 먹는 것이 조금 더 좋은지에 대한 좀 숨겨진 약간 비하인드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시중에서 유통 중인 유산균들을 봤을 때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럴 경우 비싼 게 더 좋죠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산균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은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살아서 장까지. 유산균은 살아서 장까지 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살아서 장까지 유산균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소화 효소, 소화액 등에 의해서 유산균이 떼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50세 이상이 되게 되면은 위산 분비량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노인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은 위산의 분비가 많다. 젊은 사람들은 어떤 유산균을 챙겨 먹어야 되느냐? 위산에 강한 유산균, 위산을 이겨낼 정도의 많은 양을 갖고 있는 유산균, 시도 때도 없이 먹는 유산균. 왜냐? 우리가 위산에서 한 90% 정도의 유산균이 죽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과량의 균들로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억 마리 뭐 이런 유산균들 제품들은 실질적으로 젊은 친구들의 경우 조금 더 적합하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애시도필러스라고 하는 균명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름, 뭐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락토코커스 애시도필러스, 그 애시도필러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산을 좋아한다, 산에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애시도필러스라는 균이 들어가 있는 유산균들을 드시면 위산에 조금 더 강하다고 할 수가 있죠. 젊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유산균, 균이 많거나 자주 먹거나 아니면 위산에 강한 것들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 같은 경우도요, 유산균을 잘 먹어줘야지만 장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작은 영아부터 유아 그리고 소아까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산균은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효과보다는 안전성이 더 중요하죠. 100억 마리, 이 100억 마리를 너무 왕창 먹으면 오히려 얘네들은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는 거죠. 성인에 비해서 적은 양 또는 안전성이 확보된 유산균들을 먹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권장하는 유산균은요, 식품의 형태를 띠고 있는 유산균들이에요. 분말 형태보다는 그렇게 액상 형태의 것들을 권하고 싶습니다. 노인분들의 유산균 섭취는 다른 계층과는 조금 더 다른 기능적 특성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소치 효과예요. 유산균은 변비를 막아주는 효과,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효과, 그 다음에 면역력을 올리는 효과 등
다양한 효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는 소취 효과입니다. 소취 효과라는 건 뭐냐? 아주 간단해요. 변 냄새와 방구 냄새 막아주는 효과가 있죠. 나이를 먹고 변 냄새와 방구 냄새가 독해진다는 거는 그만큼 장 속의 유산균들의 종류, 유산균들의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는요, 숫자적으로 100만 대군 이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균들이 섞여서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권하고 싶은 유산균은요, 짬뽕, 섞는 거죠. 노인들은 좀 섞어 드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분말형 유산균이 좋나요? 액상형 유산균이 좋나요? 액상은요, 유산균이 깨어있는 상태예요. 즉,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지 않고 밖에 놔두면 걔들이 깨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합니다. 그런데 분말상은요, 얘들을 재워둔 거예요. 겨울잠 자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상온에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상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놈이 빨리 움직일까요? 자고 있는 놈이 빨리 움직일까요? 당연히 깨어있는 놈이 빨리 움직이겠죠. 그래서 유산균의 효과나 이런 것들을 빨리 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액상 형태들이 조금 더 적합한 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액상 형태의 것들은 꼭 냉장 보관, 분말 형태의 것들은 굳이 냉장 보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분말형인데도 뭐 냉장 보관을 꼭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표시 상태에서 꼭 냉장 보관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요. 그런 표기가 없으면 분말상은 상온에서 보관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가격 생각하면 큰 걸 사고 싶은데 이게 대량으로 사면은 뭔가 조금 꺼름직한 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럴 경우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유통기간 내에 다 드실 수만 있다면 대량 구매, 큰 구매를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유산균이라고 하는 거에 유통기한이 끝났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유통기한이다. 자, 이 의미는 뭐냐 하면요, 유산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균수입니다. 100억 마리 이상으로 허가받았는데 12월 31일이 지나게 되면은 요게 요거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요런 개념이죠. 그래서 내가 유통기한 내에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보관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대용량 또는 과량, 다량으로 구매하셔도 괜찮고요. 우리가 유리병으로 되어 있는 조그만 병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다음에 글로 덜어서 밀봉하고 여러 개로 나눠서 소분 보관한 다음에 하나씩 먹게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근데 일단 식전, 식후, 식간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일단 세 가지 중에서 식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산균들은 살아서 장까지 가는 게 중요한데 위산이라고 하는 게 정말 압도적으로 얘들을 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산이 이제 막 분비가 되고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는 식전은 아니고요. 식후 30분? 밥을 먹고 끝난 다음 한 30분 정도? 뭐냐? 위하고 접촉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그 시간대가 골드타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간, 식사와 식사 중간 부분은 공복 상태잖아요. 이때는 유산균 같은 걸 먹어도 우리 몸은 이걸 분해하려고 위산을 막 만들어내! 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히려 위산에 대한 노출은 약할 수 있다. 식전보다는 나은 상태라고 보고요. 식간을 드실 때는 대신 분말형 같은 거 드실 때에는 과량의 물과 같이 먹어서 우리 몸이 그냥 물을 먹었구나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좀 인식하게 되면은 위산 분비가 좀 적게 되고 그만큼 유산균이 살아서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식전은 아니고 식후는 한 30분 정도 후에, 그리고 식간은 물과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유산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산균을 잘 먹는 거는 100세의 장수를 어떻게 보면 지키는 그런 중요한 투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같이 눌러주세요. 100살까지 사실 거예요.